달에서 로켓 발사하면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니 비용이 낮아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대략 200g 정도일 겁니다. 별것 아닌 무게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 하나를 지구 밖 우주 정거장으로 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현재 인류 최강의 상업 로켓인 스페이스X 팰컨 헤비 기준으로 화물 1kg를 지구 적외도에 올리는 비용은 약 $1,400,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입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28만 원. 얼핏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우주 산업 역사상 가장 저렴해진 현재 시점의 가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불과 20년 전 나사 우주 왕복선 시절에는 같은 1kg를 올리는데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지구 적외도까지의 가격. 더 멀리 달이나 화성으로 가려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우리가 지구라는 거대한 중력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탈출하려는 로켓은 매 초마다 수톤의 연료를 뿜어내며 중력과 싸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중력과 싸우기 위해 싣는 연료조차도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연료를 밀어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그 연료를 다시 밀어 올리기 위해 또 연료가 필요한 이른바 로켓 방정식의 저주입니다. 로켓 전체 무게의 90% 이상이 연료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텅 빈 가방 하나를 옮기기 위해 거대한 트레일러 수백 대를 동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효율의 극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무거운 지구를 벗어나 조금 더 가벼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밤하늘에 떠있는 저 창백한 위성, 달에서 로켓을 쏘아 올린다면 우리의 우주 진출은 얼마나 저렴해질까요? 우선 숫자부터 살펴봅시다. 지구의 탈출 속도는 초속 11.2km입니다. 달은요, 고작 초속 2.4km면 충분합니다. 달은 지구 질량의 81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천체고 중력도 지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숫자로만 보니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로켓을 쏘는 것이 100층짜리 빌딩을 맨몸으로 기어 올라가는 고통이라면 달에서 로켓을 쏘는 건 완만한 동네 뒷산을 산책하는 겁니다. 게다가 소모되는 에너지는 단순히 6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로켓 방정식의 특성상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필요한 연료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그 줄어든 연료 덕분에 또 연료가 줄어드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심지어 달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로켓이 음속의 수십 배로 치솟을 때 엄청난 공기 저항과 마찰열을 견뎌야 합니다. 로켓 끝부분이 수천 도로 타오르는 이유도 바로 이 공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로켓은 더 튼튼해야 하고 더 무거운 단열재를 둘러야 하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달은 진공 상태입니다. 날렵한 유선형 모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상자 모양의 엔진만 달아도 우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구조는 단순해지고 무게는 가벼워지며 제작 비용은 수직으로 하강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답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달에서 쏘는 게 훨씬 싸겠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달까지는 누가,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갈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달까지 화물을 보내는 비용은 지구 적외도의 최소 10배 이상입니다. 팰컨 헤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달 표면까지 1km를 보내는데 약 $1만, 우리 돈으로 약 1,5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달에 거대한 기지를 짓기 위해 수천 톤의 자재를 보낸다면 그 비용만으로도 이미 지구상의 웬만한 국가 예산이 통째로 날아갈 수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괴한 모순에 직면합니다. 우주로 나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달에 기지를 지으려는데 그 기지를 짓기 위한 비용 때문에 인류가 파산할지도 모르는 상황.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달 기지는 과학소설 속의 허무랑한 꿈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의 차갑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이 모순을 단숨에 해결할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금보다 훨씬 귀한 것을요.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햇빛이 닿지 않아 영해 170도 이하로 얼어붙은 채 잠들어 있던 얼음. 2018년 과학자들이 달 남극의 영구 음용지대에서 그 존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추정 매장량은 적게는 수억 톤, 많게는 수십억 톤에 달합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양은 불확실하고 최근 연구에서는 기대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고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현대 로켓 엔진이 가장 사랑하는 강력한 추진체들이죠. 이건 단순히 마실 물을 찾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에 우주 주유소를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에서 그 무거운 연료를 꾸역꾸역 싣고 올라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텅 빈 연료 탱크로 가볍게 달까지 날아가서 달에서 캔 얼음으로 연료를 가득 채운 뒤 다시 더 먼 우주로 향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 AI 현지 자원 활용, 즉 ISRU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우주 수송 비용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달에서 연료를 채우고 화성으로 향하는 방식은 지구 직행 방식보다 전체 발사 비용을 최소 60% 이상 절감시킵니다. 수십조 원이 증발하는 거예요. 절약의 방향으로. 그렇다면 기지 건설 비용은요? 지구에서 시멘트와 철근을 달까지 실어 나른다면 그 건물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성보다 더 비쌀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달의 먼지, 레골리스에 주목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3D 프린터 로봇이 달 표면을 천천히 훑으며 지나갑니다. 이 로봇은 달의 흙을 빨아들여 고온의 레이저로 녹인 뒤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사람이 벽돌을 나를 필요도, 지구에서 자재를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달의 흙 그 자체가 콘크리트가 됩니다. 달의 레골리스는 유리 성분과 금속 성분이 풍부해서 적절한 처리만 거치면 지구의 강철 못지않게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달의 자연 동굴을 이용하면 방사선과 운석 충돌로부터 안전한 거대 도시를 건설하는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기초 공사 비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연료도 해결됐고 기지 건설 비용도 해결됐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기술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혹시 매스 드라이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거대한 전작이 레일을 달 표면에 수 킬로미터 길이로 설치하는 겁니다. 공기 저항이 없는 달의 특성을 극대화한 기술입니다. 로켓 엔진을 점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의 힘으로 화물을 가속시켜 궤도로 날려보내는 거죠. 연료비는 고작 전기값. 달에는 구름이 없으니 태양광 패널만 깔아두면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화려한 미래 뒤에는 달이 숨겨놓은 소름 끼치는 위협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레골리스입니다. 지구의 먼지는 둥글둥글하지만 달의 먼지는 수십억 년간 운석 충돌로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습니다. 이 미세한 가시들이 정밀한 엔진 틈새로 파고들고 우주 비행사의 폐 속으로 침투합니다. 하지만 달이 숨겨둔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헬륨-3입니다. 2,500만 톤이면 미국 전체가 1년 동안 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죠. 인류는 지금 그 거대한 전환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밤하늘의 저 달은 인류의 다음 챕터를 여는 발사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상 한 스푼이었습니다.